안녕하세요. 태슬입니다. 지난주 일요일은 미국의 최대 스포츠 경기인 슈퍼볼이 열렸고요. 또 월요일은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. 지금은 또 미국 텍스 보고 시즌이 한창이라 굉장히 머리가 아픈 때이기도 해요. 근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벤트든지 빠질 수 없는 화제거리에 있더라고요. 또 그간의 관련 소식들 모아봤습니다. 지난 월요일 밸런타인데이에 가장 주목을 끈 기사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의 자선단체 기부 소식이었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약 110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테슬라 보유 지분 10%가량을 대량 매도했었죠. 그러나 이외에도 테슬라가 14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작년 말 약 500만 주 이상을 매각해 익명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 시기와 액수를 보아 수취인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단체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어요. 작년 10월 일론 머스크의 부 2%면 세계 기아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WFP 사무총장의 논평이 화제가 됐는데요. 일론은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할 테니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라 했고 실제 WFP는 11월 15일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인 11월 19일 이후부터 그달 말까지 일론의 기부가 이루어졌고 총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약 57억 4천만 달러, 사무총장이 언급한 60억 달러와 거의 일치합니다. 전 여기 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워낙 부호들이 자선단체 기부를 통해서 이제 세금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뉴욕타임스와 같은 곳에서는 이걸 두고 또 탈세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재단에 기부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. 오늘까지도 WFP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의도한 것처럼 밸런타인데이에 서류를 제출한 걸 보아 일론의 세계 난민 해결을 위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. 지난해 머스크가 매각한 주식액은 앞서 본 기부 약 6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20억 달러, 한화로 약 26조 원에 해당합니다. 주식 수로는 총 2,070만 주라는 엄청난 양을 처분한 건데요. 그럼에도 작년 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21.2%, 현재 17%라고 하는데 여전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. 그렇게 팔고도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, 스탁 옵션 덕분인데요. 제가 스탁 옵션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덧붙이면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제도입니다.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달라졌어도 정해놓은 일정 가격으로 이때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차익을 보게 하는 제도인 거죠. 머스크는 2012년에 부여받은 2280만 주를 작년에 처음 주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총 2070만 주를 매각했어도 오히려 보유 주식은 200만 주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일론의 옵션 행사가는 주당 6.24달러였어요. 완전 부럽죠? 그래도 저는 800대도 좋아서 어제 한 주 더 추가했습니다.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 재미없는 텍스 얘기를 좀 더 할게요. 머스크가 내야 할 110억 달러 세금은 개인 세금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규모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냈던 테슬라는 기업 차원에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까요? 놀랍게도 연방세 0달러라고 합니다. 작년에도 연방세는 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죠. 미국 기업은 세금으로 정부에 내는 연방법인세와 또 해당 주에 내는 주세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내는데요. 개인도 마찬가지고 올해 내야 할 테슬라의 2021년도 세금은 연방세가 0달러인 거고 캘리포니아 주세는 900만 달러라고 합니다. 2021년도 글로벌 매출의 무려 45%가 미국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사업에선 1억 3천만 달러가 적자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. 순수익은 전부 해외 사업 이익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. 이 해외 이익에 대한 소득세 6억 9,900만 달러만 내게 된대요. 이 연방세율과 해외 소득세율의 갭이 크더라고요.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. 미국 수익이 있었으나 이 수익을 해외 자회사 법인에 이제 소득 보고하는 식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일명 조세 피난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. 사실 2021년도 테슬라 재무제표상에서
수익을 보고한 국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가설이고요. 또 이는 실제 그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이제 관행이자 또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. 세금 전문가에 따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.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미세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. 이래서 미국이 사업하기 좋다는 말이 있나 봐요. 반대로 진짜 수익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는 2019년 첫 이익을 낼 때까지 10년간 적자였는데 미국에서는 이 과거 손실분을 미래 이익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해요. 즉 2019년부터 3년 내내 이익을 봤어도 지난 10년 적자를 계산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다 해서 테슬라는 작년, 재작년에도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거죠. 시청률 보장, 화제성 보장, 30초 광고 단가만 약 80억이 넘는 슈퍼볼 광고에 모든 기업들이 달려들어 광고를 하는 이유입니다. GM, BMW, 닛산을 비롯해 현대, 기아 역시 이번 슈퍼볼에 광고를 내보냈는데요. 그중 눈길을 끈 건 예상 밖의 볼보가 일부 소유 중인 폴스타의 광고였습니다. 폴스타는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간접 저격했는데요. 누가 봐도 머스크를 향한 화성 정복 노, 과거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겨냥한 노 디젤 게이트. 광고 잘 만들었더라고요. 매년 어느 회사든 최소 한 곳에서 이렇게 테슬라가 1인자긴 하구나 상기할 수 있게 간접 광고를 해주고 있으니 땡큐. 20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율 보고서가 나왔는데요. 이 시장을 이끈 건 단연 테슬라 14%였고 다음은 2% 차이의 폭스바겐이었습니다. 아니 여러분, 작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율이 무려 전년 대비 109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정말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? 대부분이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됐어요. 중국 55%, 유럽 35%, 합쳐서 85%. 그 뒤를 미국이 8%로 따랐는데 상대적으로 중국과 유럽에 비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작년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의 고작 4%밖에 되지 않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를 다른 기존 회사들과 판매량 같은 걸 비교하는 건 너무하죠. 라고 예전 같으면 했겠지만요. 아니요. 전기차만 판매해도 우리 테슬라 이제 너무 커졌더라고요. 미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100만 대 등록을 돌파한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. 2021년 캘리포니아의 전체 신차 등록을 보면 작년 한 해 테슬라의 점유율은 6.5%로 토요타, 혼다, 포드, 또 쉐비의 뒤를 따랐고요. 4분기만 봤을 땐 10.5%로 토요타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. 가스차도 안 팔지, 트럭도 안 팔지, 사실상 여기에 막 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2위라뇨. 아니 올해는 진짜 이 분기가 아니라 1년 전체 점유율에서도 다 제치고 2위를 차지할지 모릅니다. 바이든의 초당적 충전 인프라 법안이 지난주 드디어 현실화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올해부터 진짜 시작되는 걸로 보이고요. 당연히 장기적인 가장 큰 수혜자는 테슬라겠죠. 그런데 지금 이번 충전소 지원 정책에는 좀 혜택을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것도 잠깐 내용을 짚고 가자면 정부가 미국 고속도로를 따라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혹은 기존 충전소를 업그레이드하는 주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. 신청 후 요건 충족이 된 주들은 올 가을까지 이 예산을 받아서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우리 슈퍼차저는 미국에서 아직 공유 슈퍼차저가 아니라 통과된 주에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때 당연히 배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가 이 충전 인프라 지원 법안이 나온 이후에 적극적으로 공유 슈퍼차저 확대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입니다. 그래도 고무적인 건 어제 네덜란드에서는 전면 공유 슈퍼차저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어요.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시일 내에 미국에서도 공유 슈퍼차저 시행 소식이 들리면 좋겠네요. 최소 어댑터 보급이라도.
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주행거리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. 테슬라 홈페이지에 1회 충전 시 528km 이상 주행 가능과 같이 표기된 퍼포먼스가 실제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 주행 시 이보다 줄어든다는 게 이제 조사의 이유인데요. 아니,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? 전기차면 다 그런데. 아니나 다를까 추운 날씨 운전 중 주행거리 손실은 테슬라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가스차도 그렇다고 이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었는데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건 이러면 안 되지. 여튼 지난번 안전벨트 이슈도 한국에서 최초 보고한 걸로 아는데 미국 테슬라 기사에서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보면 좀 좋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라 일단 긴장이 됩니다.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 마켓이 작긴 해도 테슬라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. 좀 지난 내용들도 있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